그러니까 그림은 긴장하고 조급해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늘어요. 안녕하세요. 네, 웹툰 작가 강태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배도에서 아마추어 게시판에 제가 연재를 하다가 연재 제의가 들어와서 현재는 투믹스에서 어쩌다 요거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어요. 도전 만화, 배도, 정식 연재 이 루트를 통해서 데뷔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보다 만화, 즉 웹툰을 준비한 기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과정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만 캐치해서 설명드리면은 또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혹시나 초심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그리자예요. 굉장히 당연한 소리일지도 뻔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절대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재밌어야 한다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만화 준비를 할 때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하죠. 아니면 처음에만 재밌다가 나중에 아예 그림에 흥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필요해요. 참으면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게 인내심도 길러지고 그 인내심이 나중에 고스란히 내 원고 작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초심자 때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연습하다 보면 반복적인 것을 하게 되고 피할 수 없죠. 그럼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나름의 재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 별로 안 했고요. 혼자 만화책만 주구장창 따라 그리는 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이랑 만화책을 모작을 가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가장 재밌어서요. 물론 깔짝깔짝 가끔씩 인체책을 본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재미라는 요소가 그림 실력을 늘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씨앗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해보고 내린 답이기도 하고요. 정말 뿌리로 내려가면 근본 원리는 재미입니다. 이 재밌다고 느끼는 욕구가 되게 중요해요. 웹툰 처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와요. 아, 나 만화 그려보고 싶어.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냥 당연히 다 재밌어요. 처음이라 신기하고 내가 막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데 막상 몇 번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림 실력, 즉 금손들의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자괴감이 빠지죠. 역설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들이 초심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가끔 어렵게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 그림과 비교도 하지만 다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미가 있어야 더 많이 그릴 수 있고요. 더 많이 연습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전 모든 예술 계통은 각각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연기나 음악, 미술, 만화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예술 계통 분야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느껴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을 다닌다고 치면은 공부를 하는 학원이라 칩시다. 가기가 싫잖아요. 보내달라고도 사실은 잘 안 하죠. 근데 방금 제가 말했던 예술 계통들은, 즉 음악, 미술, 만화, 연극, 연기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죠. 나 배우고 싶다고, 꿈이 생겼다고, 등등.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거나 내가 그림을 그려도 별로 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으면은 되게 머리가 혼란스럽게 되죠. 이게 제가 초심자 때 느꼈던 감정의 전부를 요약한 겁니다. 저는 그냥 독학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한참 방황하다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제가 중간에 터득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잘 자각하지 못해요. 보통은 몇 주가 지난 후에 혹은 몇 달이 지난 후에
내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확연하게 볼 수 있죠. 내가 꾸준히 그리기만 했다면요. 그래서 실력이 왜 안 늘지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고요. 재밌게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셔야 돼요. 실력이 왜 안 늘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면서 아, 이 사람은 선을 이렇게 쓰구나. 아,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그리네. 아, 이 사람은 옷주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아, 이 작가님은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 작가님은 눈을 또 이렇게 그리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재밌게 그리는 게 실력이 훨씬 많이 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그리세요. 재밌게. 그리고 뭐 이건 취향 문제인데요. 내가 일러스트를 좋아하면 일러스트를 모작하시고요. 내가 만화를 좋아한다면 만화, 그리고 웹툰을 좋아한다면 뭐 웹툰을 모작하세요. 인체책을 좋아하시면 뭐 인체책이 뭐 재밌으니까 그게 인체책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각자 취향이고 스타일이고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기억할 것, 재밌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오래 그릴 수 있고 마음도 여유롭고 내가 재밌는 걸 그리니까 관찰하는 발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아직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부족한 점도 되게 많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재밌게 그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날에도 그래도 재미를 붙여봐요, 저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됐고 실력도 많이 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리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형태력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 좋아하는 부분만 연습을 계속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주구장창 내가 좋아하는 각도의 얼굴만 그리는 거. 아니면 그리기 쉬운 뭐 정면만 그린다거나 아니면 정면 상체가 나오는 요 정도가 쉬우니까 요 정도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자 때는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니까 거기다 아예 독학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삽질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것의 아주 큰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잘 그리는 부위만 잘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 부위만 잘 그릴 수 있으니까 그 부위를 계속 막 그려대요. 그리고 그 부위를 잘 그리게 되면은 그걸 격파하고 다른 부위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위가 그리기가 좀 싫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잘 안 그려지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잘 그려지는 부위만 보여줘도 사실 남들이 그걸 봤을 때는 또 잘 그린다 해주거든요. 사실 난 그 부분밖에 못 그리는 건데도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형태력을 중요시하고 인식하기, 그러니까 즉 실루엣이에요. 우리가 그림자를 볼 때 그림자 안에 전부 검게 칠해져 있는데도 무슨 포즈를 하고 있는지 딱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그게 형태력이에요. 비율이 잘 맞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적절한 자세, 동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형태력은. 쉽게 말해서 선을 쓸 때, 즉 그림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묘사고요. 묘사는 뭐 그림을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그리는 거죠. 눈을 그린다고 치면은 눈동자를 뭐 더욱 정교하게 표현해 준다거나 눈꺼풀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해 준다거나 뭐 머리카락을 뭉탱이로 그렸으면 한 올 한 올 더 선을 많이 써주면서 그린다거나 이런 걸 묘사라고 해요. 속을 많이 채우는 거죠. 그런데 형태는 겉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만약에 올라가는 포즈라고 치면은 사람 포즈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럼 이런 실루엣이 나오겠네 이러면서 선을 그려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암기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형태만 잘 연구하시고 잘 잡혀 있으면 도형화를 시켜도 그게 훨씬 쉽게 자연스럽게 잘 시킬 수 있게 되고요. 원하는 포즈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더 큰 장점이 뭐냐면 형태가 정말 잘 잡혀 있게 되면은 거기 덧붙이는 묘사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림이 돼요. 그런데 형태가 어긋난 상태에서 묘사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림이 뭔가 이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축을 예로 들자면 골조를 이렇게 다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시멘트고 재료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골초를 대충 이렇게 멋대로 잡아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 그리는 작가분들은 되게 데포름에도 잘하잖아요. 그림체를 더 간략하게 만드는 거, 데포름에. 그것도 형태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형태력을 키우는 걸 먼저 인식하고 관찰하기.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만화책을 모작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모작하면서도 먼저 형태부터 파악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재밌게 그리려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그림이 더 빨리 늘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 재밌게 그리기. 즉 이건 마음가짐이죠. 두 번째, 항상 형태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양도 정말 중요한데 정말 괴물 같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원리 이런 걸 다 무시하시고도 양으로 그림 실력을 박살내기도 해요. 그걸 그냥 초월한다고 하죠. 근데 저나 여러분은 대부분 그런 초인이 아니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항상 이것들을 뭐 염두에 두시고 즐겁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긴장하고 조급해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더디게 늘어요. 아시겠죠?